새벽 4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시간. 76세 김분희 할머니는 급작스러운 두드림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오세요. 창백한 얼굴에 야간 간병인 최도윤이 다급한 속삭임으로 그녀를 깨웁니다. 평소 차분하던 27세 청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지금 당장 뒤문으로 나가셔야 해요. 분희 할머니가 도윤의 손길에 이끌려 집을 나서려는 순간 2층에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낯선 남자들의 발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 그들은 그녀의 방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 승용차 하나가 요양원 로고를 달고 조용히 멈춰섭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분희 할머니는 이제 깨닫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망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는 추적의 서막입니다. 24시간 찜질방의 희미한 조명 아래 도윤은 숨겨뒀던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효심제 화료양원에서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퇴원을 며칠 앞둔 어르신들이 연달아 의문의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원인 불명의 낙상사고, 수면 중 호흡곤란. 모두 자연사로 처리되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할머니도 이번 주 퇴원 예정이셨죠. 도윤의 말에 분희 할머니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제서야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룸메이트였던 박순덕 할머니가 남긴 작은 수첩. 그 속에 빼곡히 적힌 이니셜들과 날짜들,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던 별표 표시들. 분희 할머니가 그 수첩을 다시 들여다볼 때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B. K3일 전 표시라고 적힌 글씨. B. K는 분명 자신의 이니셜 분희 김씨를 뜻하는 것이고 그 옆에 적힌 날짜는 바로 오늘입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무엇을 알았던 걸까요? 왜 그녀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이 수첩만을 남겼던 걸까요? 수첩 속 다른 이니셜들은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날짜 옆에는 예외 없이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형 민호가 합류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32세 현실주의자인 민호는 형제가 함께 운영하는 민원조사 대행일을 통해 쌓은 경험으로 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수첩의 날짜들을 공시지가 변동, 보험금 지급일과 교차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모든 날짜가 특정 보험 설계사 서하경의 고객관리 일정과 일치하고 장례업체 직원 오수정의 근무 스케줄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CCTV로 확인된 밤샘 차량의 동선은 하나의 완벽한 고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요양원을 출발한 차량이 장례식장을 거쳐 특정 병원 영안실에 도착하는 패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죽음의 루트입니다. 그날 밤 분희 할머니의 집 우편함에 무언의 경고가 배달됩니다. 검은 장미 한 송이. 하지만 이제 분희 할머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76년을 살아온 그녀에게는 젊은이들이 모르는 지혜와 끈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냥꾼이 되는 거야. 분희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됩니다. 분희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혼자 지내기 불안하다는 소문을 흘립니다. 동네 마트에서, 복지관에서, 은행에서. 요즘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예상대로 며칠 후 보험 설계사 서하경이 찾아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 친근한 미소로 무료 건강검진과 보험 상담을 제안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께 딱 맞는 상품이 있어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서하경이 건넨 음료에서 분희 할머니는 미세한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평소보다 약간 쓴맛이 도는 것 같습니다. 76년 살면서 터득한 생존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분희 할머니는 교묘하게 자리를 뜨고 미리 준비해둔 일반 음료와 바꿔치기 합니다. 서하경이 권한 음료는 따로 보관합니다. 민회관이 분석기에서 진정제 계열 고농도 반응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계획적 살인입니다. 두 번째 작전은 더욱 치밀합니다. 분희 할머니의 집과 요양원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됩니다. 도윤의 간병인 신분을 활용해 요양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민호는 법적 선을 지키면서 증거를 축적해 나갑니다. 그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됩니다. 누군가가 분희 할머니 방에 침입해 창문을 열고 추락사 위장을 위한 동선을 미리 체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됩니다. 침입자의 손목에 찬 장례업체 출입카드 스트랩이 카메라에 선명히 포착되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원장 한산길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네트워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요양원에서 타깃을 선정하고 보험 설계사가 보험금을 극대화하며 장례업체가 현장을 정리하는 완벽한 시스템. 그들에게 노인들은 단순한 수익 창출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때입니다. 분희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돌연 귀가한다는 소식을 의도적으로 유포합니다. 그들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경찰과 연계한 현장 체포 작전이 치밀하게 수립됩니다. 바꿔치기용 음료, 위치 송신기, 긴급 출동 시그널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분이 할머니는 마지막 연기를 준비합니다. 76년을 살아온 그녀의 생존 기술을 총동원할 때입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서학영과 장례업체 실무자 오수정이 특별 영양제와 수면 안정제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처리하려는 듯 두 명이 함께 온 것입니다.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그들은 효심, 과, 안전을 내세우며 음료를 강권합니다. 하지만 분이 할머니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끌며 대화를 유도하는 분이 할머니. 그녀의 경험 많은 화술에 점차 방심하는 두 사람.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이번엔 예약 시간 절대 어기지 말자. 지난번처럼 영안실 비우는 타이밍 놓치면 또 곤란해져. 오수정의 말이 숨겨둔 녹음기에 선명하게 잡힙니다. 맞아, 원장님이 얼마나 화내셨는데. 이번엔 새벽 3시 정각에 처리해야 해. 서학영도 덧붙입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전기가 나갑니다. 정전이 아닙니다. 누군가 전기를 차단한 것입니다. 혼전이 시작되고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들이 또 실수를 했군. 원장 한상길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모든 일의 배우였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가릅니다. 늙은 것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하지만 분이 할머니와 도윤, 민우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전력이 투입되고 위치 송신기의 신호 추적이 시작됩니다. 경찰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치고 장례식장 뒤편 사전 예약실에서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옵니다. 검은 장부, 위조된 동의서들, 보험 계약서, 원본들, 그리고 다음 타깃들의 명단까지. 원장 한상길, 보험 설계사 서학영, 장례 실무자 오수정이 일망타진됩니다. 언론에 공개된 이 사건은 전국적인 수사로 확대되고 숨어있던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된 도망이 새벽 3시에 완성된 정의로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좁혀진 초점 봄비가 그친 시장길, 분이 할머니가 새로 산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걸어갑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피해자 모임 다시 봄을 만들어 전국의 어르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우와 도윤은 정식 시니어 조사 자문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76세 김분희 할머니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함께 진실을 파헤치자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묻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피해자에서 사냥꾼으로, 약자에서 정의의 편으로. 새벽 4시에 시작된 급작스러운 탈출은 결국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끈질긴 추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요양원 블랙리스트, 그 어둠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지금 더 이상 무고한 어르신들이 희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김분희 할머니와 같은 수호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